자, 오늘 사실은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또 우리 썸네일 대장 전계환 대표가 제가 한 게 아니고 본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한 내용을 말할 건데요. 그 말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 의원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한테 경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그냥 꼼짝을 안 하고 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내가 그냥 선거 60일 그거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맡은 일을 다 방기했고 우선 직무유기에다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최상목이 있으면 경제가 살아날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상목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이었어요.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을 하다가 추경호를 보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1.4% 성장으로 뚝 아주 떨어졌어요. 코로나를 지나온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윤석열 되자마자 1.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2인데 대한민국 다 망가졌어요. 완전 마이너스의 손이네. 다른 사람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경제에 아주 책임이 큰 자가 최상목.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위원일 때 청문회 할 때 최상목은 안 된다. 최상목은 안 된다. 최상목은 안 된다.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윤석열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조금 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제를 다 망가뜨린 건 최상목이에요. 윤석열이 잘못한 정치, 윤석열이 잘못한 경제 있지만 거기에 경제 수장은 최상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상목에게 다 넘어왔고 이제 최상목이 경제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민주정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까지 방기하고 거기에 직무유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직권남용을 해서 온갖 거 다 임명하면서 진짜 임명해야 될 마은혁 그리고 대법관 임명하지 않는 거죠. 안 하잖아요. 네.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근데 끝내 우리가 기다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줬잖아요. 근데 이걸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최상목은 윤석열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참고 경고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중대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최상목 탄핵 날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기대 한번 해보고요. 저는 지금 날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 오히려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맞장구 치면 내가 안 되는데 나는 미쳤나 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막 윤석열 빼고는 그렇게 세게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을 2년 했거든요. 2년 하면서 경제를 다 훑어봤어요. 거기에 최고 수장이 최상목이에요. 맞아. 무능력의 끝.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나아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세계가 전부 다 2.9로 상승할 때 우리는 1.4로 추락해버리게 된 그 장본인이에요. 여하튼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가결 결정 나와도 공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헌재에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파면 후에 탄핵이 되고 대선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못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 없다고 정리해 보죠. 그 가능성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탄핵이죠. 이제. 선거 공고를 안 하면 탄핵을 넘어서 범죄자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마대법관 그 결정 이후에 임명 이렇게 오랫동안 끌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법무부도 정확하게 빨리 바로 임명하게 요구해라.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공고 여부도 이를테면 관계 부처랑 협의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바뀐 곳에 윤석열 정권의 가장 센 수장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최상목인데 자기가 다음에 범죄자가 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버티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탄핵의 권한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 바로 이제 탄핵 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어하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탄핵은 어렵잖아요. 왜냐 탄핵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최상목 예. 탄핵은 어렵다. 그러면 최상목이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시기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책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그것은 범죄 사실로 물을 계획입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이 지경에 선거도 문제지만 이 경제를 되살려 놔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국론은 다 분열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거를 치러서 그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가 무슨 재주로? 네, 아니, 그거 왜냐면- 관련해가지고 잠깐 예. 말씀드릴게요. 네, 최상목 부총리가 뭐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겠다라든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딴 말을 하면서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뭉갤 것이다 이런 예측이 사실 뉴스타파에서 나와가지고 한 말인데 대한민국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거한다로 되어 예. 있고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있을 경우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또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개헌보다 걸 더 할 수 있는 나쁜 짓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란에 참여 가담 정도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그것과 별개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둬버리면 나중에 다음에 있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영원히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하더라도 행위를 처벌을 할 할 수 수 없으니까 있습니다. 예. 반드시 법적 단죄를 해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민심의 일반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